안녕하세요.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6일이고요. 일주일 전에 영상을 올려드린 이후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좀 좋다고 해야 될까요? 미세먼지가 좀 적어가지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애기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이제 애기도 만나고 회사 사람도 만나고 참 좁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배터리, 특히 양극재, 광물, 소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2차 전지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대세의 흐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이제 흔히 보이는 거는 더하더라도 주식이나 이런 것들, 에코프로나 이런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삼성 SDI, SK온 관심사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찾아본 게 양극재에 관한 좀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도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것들 때문에 배터리 소재들,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 특히 거기서 들어가는 게 이제 양극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NMC, 아니면 이제 LCO 이런 것들, 주로 되는 것들이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망간은 좀 값이 싸다고 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특히 리튬의 가격과 니켈 그리고 코발트 이런 가격은 상당히 원래도 조금 비싼 편이었고, 리튬 2차 전지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기사가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22년 말 기준으로 양극재 값이 비싸졌음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판가 연동제, 납품 단가 연동제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한 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 것이 이제 본인들이 납품할 가격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어찌 보면은 이제 리스크를 조금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데, 이런 대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해칭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었고, 이게 예상했던 대로 가격이 엄청 뛰어오르니까 이것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일부 리스크 해칭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그리고 SDI도 이 매출에 대비 본인들이 만약에 해칭을 못했다면은 이게 많이 팔아도 손해일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됐었겠죠. 원재료 가격이 지금 20년 기준, 21년 기준, 그리고 22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가 작년 기사니까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몇 퍼센트가 오른 겁니까? 이게 2배 가까이 오른 건데,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원재료 가격이 이제 들어가는 게 거의 2배가 넘었고, 삼성 SDI도 거의 2배 가량 됐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 단위로 보더라도 2배가 넘어가는, 즉 2020년에서 2022년 3분기까지 넘어오면서 원재료 가격은 거의 2배가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터리 가격은 2배가 되었냐? 아니죠. 배터리 가격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좀 찾아봤으면 알 수 있을 텐데, 배터리의 가격은 소위 말하는 100불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쳐야 될까? 꿈의 가격이라 할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용 배터리가 킬로와트아워당 100불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이제 꿈의 가격, 배터리 팩 가격이죠. 배터리 팩 가격이 킬로와트아워당 100불 밑으로 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리고 이걸 이 100불 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LFP를 쓰든 이제 다른 차세대 배터리를 쓰든 이런 것들이 진짜 최고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가격인 것 같아요. 배터리 팩 가격을 킬로와트아워당 100불로 할 수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킬로와트아워당 8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거다. 지금 가격이 2배씩 올라가는데 배터리 가격을 킬로와트당 100불 밑으로 낮출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소위 말하는 NMC라고 하는, NMC 기준을 볼게요. 니켈, 망간, 코발트입니다. NMC니까 순서대로
이제 111이라고 하면은 3분의 1씩 들어가는 것이고, NMC 622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니켈 60% 나머지 20%입니다. 이제 811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 니켈 80%까지만 쓰더라도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하이 니켈이라고 하는 것들은 85% 이상, 90% 이상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네,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런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그 프리커서라고 하는 전구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그 전 단계의 물질들은 뭐 금속은 아니에요. 사실 그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의 하나의 화합물이고,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보네이트류 또는 이제 리튬 수산화물,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어있는데, 일단은 제가 찾은 거로는 설페이트류가 있네요. 이제 그 황이 붙어 있는 것. 이제 니켈도 설페이트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가니즈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보네이트입니다. 네, 뭐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카보네이트, 하이드록사이드, 뭐 설페이트, 아니면 뭐 나이트레이트, 여러 가지 폼이 있는데, 뭐 이런 금속들을 황산에 녹이면 설페이트가 될 거고요. 이제 탄산에 녹이면 이제 카보네이트가 될 거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그 금속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산화돼가지고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폼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리사이클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배터리 쓰고 나면은 금속은 그대로 있어요. 얘네들을 다시 추출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들의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제 다시 정제하고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제품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일부 가격은 적게 받더라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이게 상당한 부가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배터리가 이제 정말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 만들어진 배터리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다 쓰고 다 버릴 거냐, 그렇지 않고 리사이클링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으면서도 결국엔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뛰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그 배터리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뒷단에 이것들이 좀 더 부가가치가 커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그 NMC라고 했잖아요. 니켈, 여기 잘 안 보이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전이금속이라고 얘기한 게 네, 우리가 20번까지는 보통 고등학교 때 외우죠. 수엘리베 이러면서 배우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이제 전이금속이 중요해집니다. 그 d 오비탈을 사용하는.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그 일반 화학 시간에 첫 번째 중간고사에 본인이 알고 있는 주기율표의 원소를 아는 데까지 쓰라고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정말 대단한 인재들이 많았던 게, 거의 한 70번 때까지 쓴 사람도 봤고, 여기 란타님족 빼놓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주기율표 나와 있는 것만 쓰더라도 최소 여기 어디 갔지? 이제 팔라듐 정도까지. 이 사실 그 전이금속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귀금속류는 상당히 뒤쪽에 있어요. 팔라듐이나 이제 플래티늄, 골드까지 이거 순서대로 쓸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제일 많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전이금속들은 사실 여기 다 사주기에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저도 박사 학위를 여기 있는 전이금속들로 받았기 때문에, 네, 전이금속은 정말 쓸데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금속으로 대부분 다 활용이 가능하고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질들이고, 그리고 얘네들의 또 다른 화합물들, 이제 산화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카바이드, 나이트라이드, 설파이드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각각 그 가지고 있는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전기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고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몰리브데늄이다. 그러면 이런 금속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몰리브데늄, 나이트라이드 이런 물질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공구들 이런 거에 표면에 코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화학성이나 아니면 기계적 단단한 이런 특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몰리브데늄보다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뭐 박사학위 아니면 석사학위 대학원 때 이제 연구할 주제로도 많이 사용될 수 있죠.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전기화학적 특성도 상당히 특이한 것들도 많고, 아니면 이제 비싼 금속, 플래티늄이나 팔레듐 이런 흉내적 활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하기 위한 연구들도 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트랜지션 메탈 전이금속들이 결국에는 다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격이 하도 비싸다길래 얼마나 비싸졌는지를 한번 추이를 찾아봤어요. 리튬은 카보네이트 기준으로 좀 광물 가격을 찾아봤는데, 이거 차이니즈 엔이에요. 이게 좀 다른데 가격은 아무튼 이게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내려가는 추세였다가
이게 갑자기 2021년 이후로 거의 가격이 몇 배가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몇 배가 뛰었다가 제가 올해 뉴스를 보기로는 이제 리튬 가격이 좀 내려왔다고 했는데 아마 리튬 금속이 아니라 뭐 카보네이트나 아마 하이드록사이드 수산화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다시 갑자기 반토막이 나서 비싸진 건 맞습니다. 비싸진 건 많고 최근에 가격이 내려온 것도 맞는데 변동성은 엄청났다. 1년, 2년 사이에 변동폭은 거의 몇 배가 뛰었다가 다시 반토막이 났다가 뭐 주식으로 치자면 이거 거의 작전 세력이죠.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할 만큼 비싸다. 이 가격이 이대로 그냥 가격이 쭉 내려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리튬은 이제 리튬 이온 전지, 뭐 차세대 전지가 됐든 그 전지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하얀 석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물질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NMC의 니켈 같은 가격도 이제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왔어요. 여기 이제 한번 피크를 친 게 2022년 초에 있었는데 제가 이거 뉴스로 봤어요. 이거 어디 뭐 공매도가 타격이 됐던가 이거 선물 가격인가 그럴 텐데 그 공매도 세력을 한번 죽이려고 가격을 한번 위로 한번 치솟게 한 적도 있었고 여기 가격이 멈춰져 있었던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 런던 금속 거래소 LM인가요? 뭐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인가? 네, 거기서 그 거래 취소하고 잠깐 시장을 멈췄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 하고 뭐 제 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최근 2022년 여기 한번부터는 이제 한번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거는 또 USD 달러 기준이어가지고 이 스케일은 좀 다릅니다. 일단 코발트가 기본적으로 비싸다고 하던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톤단 가격 보면은 일단 네, 코발트가 조금 더 비싸긴 하네요. 코발트 가격은 네, 이것도 대부분 한 21년 이후로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 가격이 변동폭이 좀 꽤 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2022년계에 대부분 가격을 거의 맥스로 다 찍은 것 같네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2차전지 말고는 네, 가격을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망간 가격은 쌉니다. 망간 가격은 싸다고 해요. 망간 가격은 싸서 네,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이제 이 하이 니켈로 가려고 이거는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니켈 함량이 많아지면 용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뭐 같은 배터리를 실더라도 더 이제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이 물질 자체의 안정성 얼마나 안정하냐 스테이블하냐는 예, 그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은 안정성 오히려 더 낮아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쓸 거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찾아본 기사 중에는 에코프로 기사 이게 그린카 콩그레스에 떴어요. 이게 이제 그 3월 26일자 뜬 건데 SK온과 에코프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코프로 머터리얼이 맞나봐요. 하고 이제 GM이라고 하는 데가 배터리 프리커서 플랜트를 남한에 짓는다, 한국에 짓는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해가지고 조금 찾아봤었고요. 이게 보니까 그 어디갔지? 예. 네, 고프로와 차이니스 배터리 머티리얼 프로듀서라고 GM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GM이라는 데를 좀 찾아보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배터리를 배터리라기보다는 이제 리사이클링 하는 데인데 이게 배터리에만 국한되어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가 함께 해가지고 이제 뭐 배터리 얘기겠죠. 니켈, 코발트, 망간. low and medium 니켈. 그리고 뭐 한 80% 넘어가는 것부터 이제 하이 니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디움 니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코발트 프리 바이너리 이런 것들. 네, 전부 다 배터리 양극재인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리튬, 리치, 망간인, 프리커스 이런 것들 배터리 전부 다 양극재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는 업체인 것 같고 그래서 얘네들이 새만금에다가 설비를 준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돈을 엄청 세려 붓는다. 세컨 조인트 벤처, 니켈, 펜페시 이후에 인도네시아에 작년에 벤처 했던 거 이후로 이제 큰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쪽에는 조금 그냥 배터리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관심이 많고 했었는데, 이 그 그린카 콩그레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소재 관련한 것도 조금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좀 있었다. 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SK온만 있었냐? 그래서 다른 쪽도 좀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LG와 삼성 SDI도 찾아볼 거고, LG화학, 그러니까 네, 에너지솔루션이죠.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최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리튬 사이클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지분 투자했었다. 였고, 네. 그러니까 재활용 니켈 2만 톤 정도를 10년간 재활용 니켈을 이제 공급받겠다. 결국에는 네, LG화학에서 양극재 사업도 하고 하니까 니켈을 공급받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에너지솔루션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걸 했었고, 그래서 봅시다. 라이사이클, 리튬 사이클 이라고 하는 업체도 네, 어디 있니? 위치가 어이 회사 주소가 안 나와 있네요. 네, 여기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리사이클링 한다고 아예 그냥 대놓고 적어놨죠. 니켈 설페이트와 리튬 카보네이트와 그리고 코발트 설페이트,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전구체 프리커서입니다. 얘네들을 프리커서들을 떼와가지고 결국에는 걔네들 가지고 다시 그 NMC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체도 있었다. 네, 배터리 머티리얼스, 믹스드 커퍼, 배터리에서 나오는 거 이것도 있죠. 배터리의 그 양극의 그 집전체, 커런트 컬렉트는 알루미늄이고, 그 음극의 커런트 컬렉트는 커퍼예요. 그러니까 알루미늄과 커퍼, 그 중에서도 커퍼는 그래도 좀 비싼 편에 속하잖아요. 우리가 전선 이런 거 재활용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제 구리를 가져오기 위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재활용의 한 항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여기서 이제 발췌해왔고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업체다 라고 해서 이미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2016년에 이미 했지만 16년에 설립됐지만 이미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기업입니다. 아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예, 제가 찾기로 이거 언제적 기사인지 봐야겠네요. 이거 작년 말이에요. 작년 말에 그 친환경 그 환경 경영 선언하고 2개의 테마, 이제 8개 이제 환경 경영 전략 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2번에 해당하는 게 친환경 생태계 선도를 위한 자원순환 극대화인데, 이제 코발트, 니켈, 리튬, 결국에는 이게 비싼 금속 3개에 대해서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이제 재활용 비중을 높여 가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상태고, 이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부가가치가 좀 많이 부여되지 않을까. 국내 리사이클 파트너사와 협력해 천안, 울산 등 국내 사업장의 배터리 발생하는 공정 스크랩에서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공정 스크랩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공정 스크랩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 공정 스크랩은 사실 그건데, 뭐 예를 들면 양극을 배터리 모양으로 타발하고 남으면은 이제 그 짜투리가 남잖아요. 근데 짜투리를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제 거기서 다시 있는 것들을 재활용하겠다 라는 의미라면 조금 다를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일단 배터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폐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게 사실 핵심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스크랩에서도 재활용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이죠. 스크랩 자체를 이제 리사이클링 파트너에서 원자재 회수해가지고 다시 전구체 아니면 양극재를 만들어주는 SDI에 양극재를 납품해주는 회사에 다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다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이제 클로즈 루프죠. 그 안에서만 돌고 도는 삼성 SDI와 이제 거기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 리사이클링 업체까지 포함해가지고 안에서만 뺑뺑뺑 돌고 제품은 계속 나가고, 스크랩에서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쓰레기로 버려지진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SK온이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삼성 SDI든 재활용에 대해서는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배터리를 아예 재활용하는 것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새만금 얘기는 뭐 새만금 간척지 그 옛날 얘기 그쪽에서도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리튬 가격, 코발트, 니켈, 망간 이런 가격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뭐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이제 네, 리튬은 뭘 해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차세대 전지는 리튬 카보네이트가 아니라 리튬 금속을 아예 음극으로 사용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들이 뭐 무음극 전지라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리튬 금속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바뀌진 않아요. 무음극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리튬 이온 전지가 가지고 있는 리튬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리튬 이온에서는 리튬 이온 전지는 양극에 리튬 이온이 다 들어있는 상태고, 음극에는 이제 흑이온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차세대 전지, 무음극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양극에만 리튬이 있고 음극은 리튬이 없는 게 무음극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리튬 이온 전지가 사용할 리튬 양만큼은 더 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네, 약간 페이크 줬다가 다시 떡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라이사이클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이사이클 주가가 있나? 리사이클 홀딩스라고 하는 데가 있군요. 주식 가격이 네, 오락가락하네요. 그리고 지금 매우 핫하죠. 에코 프로의 주가 연중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2022년 광물 가격이 피크를 찍을 때쯤에 는 오히려 그렇죠. 광물 가격이 엄청 비싸졌을 때는 오히려 저점을 찍었다가 65,000원을 찍었다가 최근에 얼마? 뭐 45만원? 최고 49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니까 아까 광물 가격 보니까 네, 광물 가격이 2022년 초에 거의 피크를 찍었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에코프로는 네, 여기 피크 저점인 65,000원 이런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광물 가격과 반대로 지금 했고, 이게 지금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또 반등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네요. 네, 아무튼 광물 가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 네, 배터리를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잘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데까지, 그리고 이것들이 다시 이제 아까 얘기한 전구체 프리커서로도 잘 활용되는데, 이런 것들 후단에 있는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 가지고 보면은 좀 큰 틀에서 배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격들이 더 싸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뭐 주식이나 그 배터리 제조업체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그 뒷단에 있는 산업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보시면은 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9시가 일요일 밤 9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